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조성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직장인과 관련된 이슈를 모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면 조금 배가 아픈데 하실 수도 있으실 그래요? 겁니다. 네. 너무 부러운 이슈이기도 한데요.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는 국내 대기업 수가 확 늘어났다고 합니다. 1억 원이요? 네네. 아니 뭐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네. 제가 지금 웃는 게 아닙니다. 네, 속으로는 막 울고 닦으시고요. 있습니다. 네. 네. 연봉이 뭐 상승된 곳이 많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남들은 상승되나 봅니다. 네. 한국경제연구원은 매출액 100대 비금융업 상장사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기업이 총 21곳이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 직전인 2020년도에 비해서 10곳이나, 그 당시 10곳이었는데 2.1배나 증가한 겁니다. 뭐 대략 짐작은 좀 가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포함됐나요? 네, 100대 기업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전자, SK텔레콤, SOL 등 21곳이었는데요. 대부분의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들입니다. 이 밖에 포스코, LG화학 등의 11개 기업은 새롭게 1억 클럽에 진입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직원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기업은 휴대전화 많이 쓰시잖아요. SK텔레콤이었습니다. 네. 2020년보다 34% 인상된 금액으로 직원 한 명당 이제 평균 연봉이 1억 6,200만 원에 달했는데요. 한경영은 지난 3년간 연봉 증가율 등을 고려한 결과 올해에는 1억 클럽 가입 기업 수가 31곳으로 늘어날 것이란 추정치까지 내놨습니다. 앞으로 1억 클럽에 가입할 기업에 우리 회사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시청자분들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기업들이 다 대기업이잖아요. 네. 이런 이유 때문에 다들 대기업에 가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월급이 제일 중요한 이슈 중 하나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2030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은 그래서 공무원도 공기업도 아니고 그래서 대기업입니다. 고용이 보다 안정적인 공무원보다 대기업을 더 선호하는 다양한 이유 중에 그 높은 연봉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어떤 건가요? 네, 정부에서 조사한 여성이 운영한 여성기업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매출액 5억 원 이상의 법인을 대상으로 3,000개 기업을 표본으로 조사를 했는데 여성 기업인으로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차별을 느끼고 있었는지 물어봤더니 여성 기업인 10명 중에 6명은 다른 기업과 거래할 때 여성으로서의 차별을 가장 많이 겪는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를 할 때 차별을 느낀다? 예를 들어 어떤 사례인가요? 네, 설문조사에 참여한 분들이 밝힌 몇몇 사례들을 살펴보면요. 네. 타 기업과 거래를 할 때 남자 동기와 함께 미팅을 나갔을 경우에 네. 이제 미팅 뒤에 그 해당 업체에서 관련 연락을 남자 직원에게만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대부분 여성 기업인이 느끼는 그 남성 대비 여성으로서 불리한 분야는 어딘가라는 질문에도 49.8%가 남성 위주의 네트워크 운영으로 여성이 참여가 제한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특히나 그 영업직이라고 불리는 그 마케팅 분야, 판매 분야 이런 데서는 이게 실제로 좀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직 그런 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여성 기업인 가운데서도 영업직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크다고 답한 비율이 절반 가까이가 되었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성과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사전에 각 회사별로 직원들에 대한 성차별 관련 교육을 해서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도 고무적인 건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유리천장을 뚫은 여성 기업인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여성 기업은 전체 기업의 40.2%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2018년 대비 4.4% 늘어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 눈여겨볼 수치가 하나 더 있는데 기술 기반 업종에서도 여성 CEO의 창업 기업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성 창업은 지난해 기준 66만 개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1% 늘었고 특히 기술 기반의 업종에서 여성 창업이 남성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해서 이걸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여성 창업인들이 이 일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좀 네. 환경적인 요소도 뒷받침돼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통계청이 조사를 해봤더니 경력 단절의 원인을 육아로 꼽는 여성의 비율이 지난 2016년에 30%에서 지난해 43.2% 오히려 경제는 발전했지만 늘어났는데 네. 한국 여성 벤처협회 분석에 따르면 현재는 어린이집 등의 거주지 중심으로 배정이 돼서 외곽 지역에 살면서 도심으로 이제 출퇴근하는 여성분들은 아이를 맡기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수치가 더 늘어났다는 분석인데 그런 만큼 앞으로는 이제 근무지 주변 위주로 보육시설을 이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도 짚어볼까요? 직장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두려워하는 거요? 네. 뭐 언제나 단적으로는 찾아오는 월요병 상사의 그렇죠. 월요병도 잔소리, 있고 네, 상사가 찾는 월요병, 문자 뭐 이런 거 있지 네, 않을까요? 밀린 업무 숙취, 네, 그러면 이게 이런 이제 근데 이런 자잘한 스트레스와도 본질적으로 다른 게 뭐 이런 모든 이슈를 삼켜볼 수 있는 게 직장인들 공포의 1위를 차지하는 게 이제 짐작이 또 다른 네. 게 있어요. 네, 생각을 좀 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네. 뭔가 이 일을 하면서 생길 가장 근본적인 불안감은 내가 과연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맞습니다. 것도 있을 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특히나 지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이것의 공포를 더 크게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10명 중에 8명은 바로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19가 또 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업종별로 좀 타격이 큰 분야들도 있었잖아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더 그 실직에 대한 불안감이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직장인들이 실직 두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코로나19 장기화입니다. 응답자의 33.2%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불황이 계속되면서 두려움도 커지고 있다고 대답했는데요. 대체하기 쉬운 직무를 하고 있다던가 아니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서 걱정된다 이런 대답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구조조정이 이미 진행됐거나 예정되어 있어서라는 대답들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여행업도 이 포함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그 실직의 공포가 단순 공포가 아니라 현실이 된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고용 형태별로 들여다보면 이런 실직에 대한 두려움은 더 뚜렷한데요. 비정규직은 10명 중에 9명이 실직 공포를 느낀다고 대답했는데 정규직보다 13.2% 높은 비율입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는데요. 응답자 모두 10이면 10명이 실직 공포를 느낀다고 대답한 겁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사표를 내라는 압박도 많이들 받는다고 하는데요. 다음으로는 이제 50대가 되는데 이렇게 나이 순으로 집계가 돼서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실직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커지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연복 1억 클럽부터 실직 공포를 느끼는 직장인 그리고 여성 기업인에 대한 차별 이야기까지 오늘 함께 짚어봤는데요.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주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조성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